내가 너를 좋아해. 이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지은호는 그 말을 들었다. 아니, 들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렸다. 이지혁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장난도 아니었다. 저 눈빛을 지은호는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자신이 이지혁에게 고백했을 때 간절히 바라던 그 눈빛. 하지만 그때 이지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었다. 차갑고 단호하게, 아무런 미련도 없이. 선배, 저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귀가 빨개졌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대답을, 반응을, 뭐라도. 지은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지혁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이었다. 이지혁은 그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지은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카페 아지트는 요즘 공사 중이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무실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 벽지가 뜯겨나가고 있었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이지혁만, 이지혁의 눈빛만, 이지혁의 떨리는 입술만. 며칠 전부터였다. 이지혁이 이상했다. 공간 배치를 논의할 때마다 이지혁은 자꾸만 지은호의 공간을 넓히려 했다. 지은호가 거절하면 답답해했다. 짜증을 냈다. 얼굴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대체 뭐가 문제냐, 왜 그러는 거냐고 물으면 이지혁은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동업자가 불편하게 일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할 때 이지혁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지은호는 그걸 눈치챘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지은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고개를 저었다. 한숨을 쉬었다. 아니, 제가 이 대표님과 천년만년 동업할 것도 아니고 동업이 끝나면 어떡하려고 자꾸 제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은호가 따졌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이지혁은 그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입을 다물었다. 주먹을 쥐었다. 이를 악물었다.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괜찮다는데 이 대표님이 왜 자꾸 난리예요? 지은호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했었다. 성화였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팔짱을 꼈다. 발을 동동 굴렀다.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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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좋아하나 보지. 말실수였다. 완전한. 이지혁은 자기 입을 막았다. 두 손으로. 눈이 커졌다. 늦었다. 이미 나와버린 말. 지은호는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더니 피식 웃었다. 다 챙겨주려는 선배병 또 도졌네. 내가 아직도 어린애 줄 아나? 그렇게 넘어갔다. 별스럽지 않게. 지은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손을 흔들었다.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동시에 서운했다. 왜 이렇게 둔감한 거냐고.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몇 달 전 지은호의 고백을 차버린 게 자기였으니까.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이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나를 좋아한다는 애한테 조금의 미련도 갖지 않게 대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한 번도 너를 후배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이지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둘은 매일 연락했다. 공사 때문에, 미팅 때문에, 의견 조율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할 때도 함께였다. 자재를 고를 때도 함께였다.
색상을 정할 때도 함께였다. 가구를 고를 때도 함께였다. 이지혁은 이 상황이 좋으면서도 괴로웠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껏 좋아한다 말하지 못하는 현실. 지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답답함. 지은호가 커피를 마실 때 입술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고 싶었다. 지은호가 무거운 짐을 들 때 대신 들어주고 싶었다. 지은호가 추워 보일 때 자기 재킷을 벗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다 오늘 또 사건이 터졌다. 왜 또 제 공간을 넓히려고 하세요? 지은호가 인테리어 도면을 보며 따졌다. 손가락으로 도면을 톡톡 쳤다. 눈썹을 찌푸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지혁의 의견에 따라 지은호의 공간을 조금 넓히기로 했었다. 그런데 지은호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만큼의 공간은 필요 없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우리의 동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내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팔짱을 꼈다. 나한테 이 속 안 챙긴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 대표님이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의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냐고. 왜 자꾸 선을 긋는 거냐고. 이지혁은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계였다. 지은호, 잘 들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지해졌다. 떨렸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이지혁을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이지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지은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널 좋아해. 이지혁이 말했다. 또박또박. 아주 많이. 지은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숨이 멎었다. 이지혁은 계속 말했다. 멈출 수 없었다. 한 걸음 다가갔다. 챙겨주고 싶어. 너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한 걸음 다가갔다. 나와의 동업이 끝나도 넌 계속 여기서 지오니즘으로 일할 거잖아. 그때 너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어. 이지혁의 손이 떨렸다.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거짓이 없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겠어? 이지혁이 물었다. 간절했다. 그렇게 자꾸 너 고집만 부릴래? 지은호는 이지혁을 빤히 쳐다봤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 눈빛, 지은호는 알고 있었다. 저 눈빛을,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눈빛, 진심의 눈빛. 지은호가 이지혁을 몇 년 동안 짝사랑해온,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던 바로 그 눈빛.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다. 감정이 흔들렸다. 무너졌다. 쓰러졌다. 고개가 저절로 들어갔다. 이지혁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코끝이 스칠 듯 가까워졌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지은호의 눈이 저절로 감겼다. 숨을 참았다. 하마터면 그대로 키스할 뻔했다. 띠리링.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둘은 번뜩 정신을 차렸다. 이지혁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한 걸음, 두 걸음,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귀가 울렸다. 숨이 가빠졌다. 이지혁은 연신 헛기침을 했다. 기침, 또 기침. 귀가 빨개졌다. 목덜미가 뜨거웠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아무튼 지은호 실장님 본가는 어제 말했던 대로 여기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다시 고쳐주세요. 이지혁이 뒤돌아섰다.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카페 문을 향해.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떨렸다. 얼리 씨,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얼리 씨. 뒤돌아 나가던 이지혁의 발이 멈췄다. 귀가 쫑긋했다. 귀에 쏙 박혔다. 지은호의 통화 내용이 얼리 씨, 누구지? 남자 이름인가? 이지혁의 머릿속에 얼마 전 장면이 떠올랐다. 늦은 밤 편의점. 지은호가 남자와 함께 생일 축하를 하고 있었다.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남자친구 아니라고 했었는데. 얼리 씨, 외국인인가?
이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쥐었다. 이를 악물었다. 아, 그럼 제가 편의점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가요. 지은호가 전화를 끊고 카페를 나갔다. 급한 걸음이었다. 뛰어가는 것 같았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민했다.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이 떨렸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지은호를 뒤따라 나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미행했다. 숨어서 나무 뒤에, 전봇대 뒤에, 차 뒤에. 지은호는 그것도 모르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빠른 걸음이었다. 가벼운 걸음이었다. 설레는 것 같았다. 이지혁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저렇게 설레는 표정으로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얼리씨, 대체 누구야? 편의점 앞. 지은호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다. 얼리씨. 반가운 목소리였다. 환한 웃음이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이지혁은 나무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남자의 모습은 나무에 가려져 뒷모습만 보였다. 지은호의 모습은 정면으로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둘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지혁의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손에 땀이 났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너무 멀었다. 이지혁은 점점 둘에게 가까이 갔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나무에서 나무로, 전봇대에서 전봇대로. 이거 돌려주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지은호의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았다. 제가 수철씨 시간 뺏은 건 아니죠? 수철씨. 수철씨는 또 뭐야?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얼리씨. 수철씨. 둘이 벌써 별명 붙여 만나는 사이인 거야? 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친한 거야? 이지혁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발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세게. 갑자기. 지은호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흩날렸다. 작은 낙엽 하나가 머리카락에 붙었다. 남자가 손을 뻗어 그 낙엽을 떼어줬다.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부드럽게. 지은호는 고맙다며 머리카락을 넘기며 수줍게 웃었다. 볼이 붉어졌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이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친구 맞구먼. 뭘 아니라고 그렇게 우겼냐. 이지혁은 씁쓸하게 뒤돌아섰다. 다시 카페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그 순간 남자가 뒤를 돌았다. 이지혁의 몸이 얼어붙었다. 굳었다. 숨이 멎었다. 그 남자는 바로 이상철이었다.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박혀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새하얘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꿈인가? 악몽인가? 이지혁의 눈과 이상철의 눈이 마주쳤다. 이상철도 놀란 표정이었다. 눈이 커졌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입이 벌어졌다. 아, 아버지.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갈라졌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무슨... 이지혁이 입술을 떨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지은호,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우리 아버지였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떨렸다. 흔들렸다. 너 미쳤어? 이지혁이 소리쳤다. 지은호가 화들짝 놀라 이지혁을 돌아봤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이 파래졌다. 손이 떨렸다. 선배, 여긴 어쩐 일? 지은호의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얼리씨가 선배 아버지셨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당황했다. 손이 떨렸다. 눈이 흔들렸다. 이지혁은 웃었다. 비웃었다. 차갑게, 냉소적으로. 얼리씨? 이지혁이 되물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이지혁의 이성이 무너졌다. 와르르. 충격이었다. 배신감이었다. 분노였다. 질투였다. 혼란이었다. 이지혁은 이상철과 지은호를 번갈아 쳐다봤다.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겁니까? 이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후배랑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지혁이 이상철을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러다가 지은호를 쳐다봤다. 지은호, 너는 또 뭐야? 내 아버지랑 사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상철이 손을 들어 말리려 했다. 진정시키려 했다. 잠깐, 지혁아.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이상철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진지했다. 우리? 이지혁이 비웃었다. 코웃음을 쳤다. 지금 우리라고 하셨어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칼날 같았다. 언제부터 우리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셨어요? 이지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요즘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새벽같이 나가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신 거예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떨렸다.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선배, 오해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떨렸다. 제 말 좀 들어봐요. 오해? 이지혁이 지은호를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얼음처럼, 서리처럼. 뭘 오해한 거야? 내가 뭘 잘못 본 거야? 지은호가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이지혁은 손을 저었다. 뒤돌아섰다. 빠른 걸음으로 카페 쪽으로 걸어갔다. 뛰다시피 했다. 지은호는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쳐다봤다. 그러다가 황급히 이상철을 돌아봤다. 제가 따라가 볼게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급했다. 떨렸다. 다음에 얘기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뒤따라 뛰기 시작했다. 빠르게. 숨이 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을. 선배. 지은호가 소리쳤다. 이지혁의 뒤를 쫓으며. 이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빠르게. 지은호는 더 빨리 뛰었다. 숨이 가빴다. 마침내 이지혁을 따라잡았다. 팔을 잡았다. 선배, 잠깐만요. 이지혁이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앞으로 돌아갔다. 얼굴을 마주봤다. 이지혁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었다.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제 말 좀 들어봐요. 제발. 지은호가 애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쳐다봤다. 차갑게, 냉정하게. 뭘 들어? 뭘 더 들어야 해?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았다. 깔렸다. 내 아버지랑 수철씨, 얼리씨.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선배, 그게 아니라고? 이지혁이 지은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뭔데? 머리에 낙엽 떼어주는 건 뭐야?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건 또 뭐고?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상처받은 눈빛이었다. 나한텐 그렇게 안 웃잖아. 나한텐 그렇게 편하게 안 대하잖아. 지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지혁의 목소리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선배, 내가 뭐가 부족했어? 이지혁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필 내 아버지야. 선배, 아니라니까요. 지은호가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지혁은 듣지 않았다. 계속 말했다. 독한 말들을, 상처 주는 말들을. 이게 너가 말하던 사랑이었냐?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쳤다. 순수하다고 생각했어. 맑다고 생각했어. 이지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지은호를 쳐다봤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떨렸다.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다. 날카롭게, 깊게. 아빠 뻘 남자를 만나며 가정 파탄 내는 앤 줄 알았으면. 선배, 지은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라니까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주르륵. 멈출 수 없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이지혁은 계속 자기 말만 했다. 분노에 눈이 멀었다.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냈다. 진작에 선 그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시 좋아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순간이었다. 짝! 지은호가 이지혁의 뺨을 내리쳤다. 크게, 세게, 있는 힘껏. 이지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마치 그 공간에 둘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지혁은 뺨을 만지며 지은호를 쳐다봤다. 충격에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다.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폭포처럼 멈출 수 없이. 어떻게?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갈라졌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흐느꼈다. 왜? 지은호가 숨을 헐떡였다. 왜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해요? 지은호의 어깨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야말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나야말로 선배에게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다. 깊숙이. 아팠다. 너무 아팠다. 지은호가 펑펑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이지혁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되짚어봤다. 하나하나. 천천히. 아빠 뻘 남자. 가정 파탄. 착각.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와르르.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후회됐다. 깊이. 지은호. 이지혁이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을. 지은호를 달래려고.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손길을 뿌리쳤다. 세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손대지 마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떨렸다. 돌아섰다. 등을 보였다. 손대지 마세요. 지은호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떨렸다. 지은호가 뒤돌아섰다. 가려고 했다.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었다.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다. 지은호의 손목을 잡았다. 꽉. 세게. 당겼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품으로 빨려 들어왔다. 이지혁의 팔이 지은호를 감쌌다. 품 안에 가뒀다. 꽉. 넓고 따뜻한 품이었다. 단단했다. 안전했다. 지은호는 그 품에서 더 크게 울었다. 펑펑 쏟아냈다. 참았던 것들을, 억눌렀던 것들을. 이지혁의 가슴이 지은호의 눈물로 젖었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축축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위아래로.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지켜주고 싶었다. 더 이상 울지 않게 하고 싶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었다. 다시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거리의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하지만 이지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호만 보였다. 지은호만 느껴졌다. 지은호의 흐느낌이 점점 작아졌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천천히. 하지만 이지혁의 품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가만히. 이지혁도 팔을 풀지 않았다. 더 꽉 안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켜졌다. 하나 둘. 노란 불빛이 거리를 비췄다. 찬바람이 불었다. 세게. 지은호가 몸을 떨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더 꽉 안았다. 따뜻하게.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안심이 됐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쿵. 빠르게. 미안해. 이지혁의 목소리가 작았다. 떨렸다. 속삭임 같았다. 정말 미안해. 이지혁이 지은호의 머리에 턱을 올렸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이지혁의 품에서. 이지혁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은호의 것과 같은 속도로. 같은 리듬으로. 이지혁의 손이 지은호의 등에서 머리로 옮겨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지은호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녹아내렸다. 이지혁의 품에. 지은호. 이지혁이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다. 부드럽게, 간절하게.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지혁을 올려다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빨갛게. 코도 빨개져 있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지혁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 아름다웠다. 이지혁의 손이 지은호의 뺨으로 옮겨갔다. 눈물을 닦아줬다.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지은호의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안해. 이지혁이 다시 말했다. 눈을 마주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오해했어. 내 말 들어줄래? 이지혁의 손이 지은호의 뺨에서 목으로 내려갔다. 목덜미를 감쌌다. 지은호의 숨이 멎었다. 이지혁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천천히, 조금씩. 지은호. 이지혁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낮았다. 허스키했다. 지은호의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달콤하게. 지은호의 손이 이지혁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꽉. 떨리는 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지혁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코끝이 스쳤다. 입김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지은호의 눈이 저절로 감겼다. 길게 늘어진 속눈썹이 떨렸다. 이지혁의 다른 손이 지은호의 허리를 감쌌다. 더 가까이 당겼다. 틈이 없었다. 지은호의 심장 소리가 이지혁에게 들렸다. 이지혁의 심장 소리가 지은호에게 들렸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지은호. 이지혁이 다시 속삭였다. 지은호의 입술 바로 앞에서. 내가. 이지혁의 입술이 지은호의 입술을 스쳤다. 살짝. 깃털처럼. 지은호의 몸이 떨렸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온몸에. 이지혁이 물러났다. 조금. 지은호의 눈을 쳐다봤다. 확인하듯. 허락을 구하듯. 지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눈물인지 뭔지 모를 것들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이지혁의 손이 지은호의 뺨을 다시 감쌌다. 두 손으로. 부드럽게. 소중하게. 얼굴을 들어 올렸다. 지은호의 입술이 더 가까워졌다. 지은호.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절했다. 나.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바람이 불었다. 지은호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이지혁의 손가락 사이로. 세상이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이지혁의 입술이 다시 가까워졌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지은호의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지혁의 입김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그리고 과연 이 둘은 오해를 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지혁의 떨리는 고백은 지은호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이상철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